오늘은 공의존의 마지막인 공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개선 과정과 치료 과정을 실제 상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또 개념적으로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매 순간 이러한 관계성의 영향 아래 있진 않은지, 이게 혹시 그런 패턴이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거기로부터 사실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든 클립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큰 단계입니다. 이들에게 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관성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말은 이제 나 자신을 좀 챙기겠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이게 치료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네요. 제일 힘든 부분은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약간 호전되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이 중도에서 멈추는 성향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니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립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마음을 거꾸로 되돌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술을 좀 덜 마신다거나 좀 폭행을 덜 한다던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 좀 달라졌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 주장적인 자신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고 서포트를 하지 않을 때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그 의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사실 이렇게 지내는 게 꼭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살지 뭐 라든가, 좀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면서 현 상태에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공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해야 하고, 또 자기 확신과 분리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공의존자가 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오는 위협도 존재하죠. 그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그 파트너가 갑자기 돌변해서 잘해주거나 또 다른 면모들을 보이면서 너가 나를 그렇게 본 것은 잘못된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서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공의존적 관계에 있는 한 그만큼 똑같이 공의존적이기 때문에 떠나려고 할 때 집착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떠나서는 이제 나의 삶이란 것이 많이 없고 관계성도 이미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존적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지혜와 인격의 성장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몇 년에 걸친 자각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스스로의 행복에 좀 더 책임을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 돌보기, 내면의 아이라고도 하죠. 혹은 몹시 두려워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뭔가 결핍되고 애정이 결핍되거나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내면의 아이나 예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들을 미리 상정하고 불안해한다던가 누군가에게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의 면모가 발동되고 드러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예민한 마음을 스스로 잘 돌보고 또 이것이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소중히 다루면서 스스로 키워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예민한 마음이 재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들을 미리 상정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죠. 이렇게 부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민한 마음이나 내면의 아이가 있는데 이것에 휘둘려서 이것만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주체로서 이런 마음들을 다루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확인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기. 즉, 이 얘기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들을 좀 더 잘 알아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지면 그걸 믿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안 들어봤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와도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런 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 잘 모르겠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슨 답이 있겠어? 해결하는 답은 내 안에 없어, 밖에 있어 라는 어떤 마음의 소리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도 나의 삶을 최적화하여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문제는 다 사라지진 않죠. 특히 타인이 가진 문제일 때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줄 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타인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자각하고, 사실 걱정하고 통제하는 거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런 방향의 노력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의 삶을 그 조건 내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분리하고 진솔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익히고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함 속에서 살기. 소용돌이치고 불안한 감정들을 거기에 계속 몰두하고 빠져드는 패턴으로 익숙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감정은 단지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 마음을 좀 더 평온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해결책도 구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죠. 이러한 훈련과 자각으로 저와 함께 공의존적인 성향을 개선했던 내담자들이 보여준 그림과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그림 1은 자신의 내면을 드디어 마주하는 과정, 자기 돌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이렇다 하고 제시해준 그림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계였고, 이 그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분들에게 희망도 되고 도움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봅니다. 이 사진을 보여준 내담자는 타인이 항상 나를 질책할 거라 믿고 평가를 안 좋게 할 거다 생각하고, 타인들에게 모든 자신을 평가할 권한을 주고 눈치 보고 불안해하면서 살았었어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패턴을 자각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직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보통 자신의 내면, 특히 묵혀있는 감정들을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싫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려고 하면 몸에 힘이 축 빠져서 상담하는 게 하다 말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정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회피하고 싶어서 타인이나 외부의 다른 자극물들이 계속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담 중에 자신의 내면을 평소처럼 여행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가, 그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불편함이 아닌 이 내면을 바라보고 묵은 감정을 보는 게 뭔가 좀 새롭다, 내가 생각했던 불편함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사진들을 본인이 느꼈던 것과 함께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은 뭔가 쾌쾌 묵은 먼지와 아주 어두운 다락방 같은 이미지예요. 그 안에 마치 내 가슴 안에,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쌓여있고
있고 오랜 물건들이 어수룩한 방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때 내담자는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거기에 함께 머물자 더럽고 정신없는 방인 줄 알았던 거기에 두 번째 그림처럼 조금 불빛도 들어오고 희미하게 이것저것 물건들, 책장들이 있는 방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마치 내가 묵혀둔 감정이나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희미한 불이 들어오는 서재 같다고요. 여태 쌓아둔 느낌이나 감정들이 마치 벽장이나 책장에 있는 책들로 여기저기 쌓여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자세히 보니까 이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때 마치 이 안에 뭔가 많은 정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있을 것도 같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마음이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주 스스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에 가만히 머물러 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마치 빼곡히 쌓인 책장처럼 볼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이 책들을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책장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간순간 이렇게 내면에 일어난 느낌이나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힘들어도 가만히 좀 지켜보고 또 어색하더라도 그걸 알아봐주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웠던 게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장들로 인식이 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내담자는 점차 본인이 어떤 공의존적인 관계성에서 순간순간 외면했지만 그때 사실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예를 들면 분노라던가 수치심, 억울함, 답답함 등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들이 말하는 나의 욕구, 좀 더 스스로를 잘 지키고 싶고 돌보고 싶은 욕구도 함께 알아차려졌고요.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보시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공의존적인 성향을 보였던 내담자가 이제 분리를 해내고 나 스스로의 영역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느 날 본인은 항상 흙으로 있으면서 엄마라는 저 큰 나무 하나만 돌보고 키우는 일에 열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고 회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마음으로 분리를 해내니까 나무가 없어지고 흙만 덩그러니 남아서 키워내고 돌볼 게 없어지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 중간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과도기적으로는 마음이 좀 더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붙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그림처럼 내 흙 위에 다른 다양한 예쁜 것들, 뭐 꽃, 나무, 이런 풀들,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키우고 돌보는 것으로 마음이 전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담자는 과거의 공의존적인 관계에서 왔던 감정의 묶임, 슬픔, 한탄, 이렇게 자동적으로 빠져들었던 감정 등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요약을 해보면 공의존적인 관계성에서 벗어나는 치료 과정은 현재 타인이 가진 문제들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허해지는, 그리고 마음에서 좀 더 평정함을 개발하는 일이 요구되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고 평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불안에 강박적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불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선택하려면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자세는 먼저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대응이 나 스스로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혜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혼돈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의존적 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공의존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 순간의 일상에서 내가 갖는 관계성이 어떠한지, 어떤 면에서 이것이 뭐 공의존적이거나 자기애적인 면모가 있어 파괴적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또 내가 속한 조직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어떤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지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와 관계성 속에서 살기를 위함이다. 또 과감히 선택하고 빠져나와야 할 관계들은 어떤 것들인지 대해서 좀 더 분별하고 결단 있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실은 요즘은 외로워서 뭐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파괴적인 관계성에 노출이 계속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덩달아 마음의 병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 상호 존중, 또 친절함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우위, 열의, 비교, 가치절하, 통제 이런 것에 기초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시게 되면 스스로와 또 이 사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관계성을 취하시기를 바라요.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친절한 공감, 존중의 눈으로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우위와 열등감의 위계, 무시와 멸시, 혹은 존중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지,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알았으니 앞으로 이건 남을 탓할 수 없는 매 순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